성수동 땅값이 2018년 대비해서 3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수동 투자가 너무 늦은 걸까요? 아니면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까요? 얼마 전에 고객의 요청으로 인해서 현장을 제가 다녀왔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알고 봐야 합니다. 알고 보고 김 대표입니다. 먼저 성수동이 어떤 상권인지부터 짚고 갈게요. 서울에서도 국내인은 물론 외국인까지 꼭 찾아오는 상권이 있습니다. 서울 4대 메가 상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명동, 홍대, 강남, 그리고 지금 성수입니다. 실제로 외국인 방문객 수도 가파르게 늘고 있고 글로벌 브랜드들이 팝업 1순위를 꼽는 곳이 바로 성수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수동은 하나의 상권이 아닙니다. 크게 4개로 나누어서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무장길, 두 번째 뚝섬역 일대, 세 번째 서울숲 주변, 네 번째 성수역 북측. 이 4구역이 위치는 비슷해 보여도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성수의 핵심 중심지입니다. 연무장길을 가로로 하는 큰 축, 그리고 대림창고가 위치한 세로축, 이 두 길이 T자형을 이루면서 굉장히 밀도 높은 상권을 형성하고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월요일 오전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다. 팝업 스토어가 밀집해 있고 글로벌 브랜드들이 신제품 테스트를 여기서 합니다. 트렌드를 타는 유동인구는 많지만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성수의 트렌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핫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투자에 항상 좋은 건 또 아닙니다. 이따 투자 리스크 파트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연무장길 바로 옆인데요. 분위기가 또 조금은 다릅니다. 이 일대는 성수 상권에서 성장세가 다소 주춤한 구간입니다. 원래는 가죽 수제 구두나 가방 같은 수공예 용품점과 소규모 공장들이 섞여 있던 곳이에요. 그 특유의 질감이라고나 할까? 낡은 건물에 힙한 카페. 이게 성수 감성의 원조였어요. 지금은 작고 아기자기한 골목 상권 느낌이 살아 있습니다. 연무장길이 화려하다면 뚝섬 일대는 더 날것의 감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페나 편집샵 중심이고 임대료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성수에서 가장 먼저 주목받았던 지역입니다. 2005년경에 서울숲이 개장하고 그리고 2011년에는 갤러리아 포레가 들어서면서 이 일대 상권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고급화된 상권이라는 느낌? 안정적인 임차 수요가 있고 성수에서 가장 상권이 안정화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요. 배우 원빈 씨가 2014년에 이 일대 꼬마 빌딩을 21억에 매입했는데요. 지금 시세가 약 150억에서 170억 정도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10년 사이에 자산이 거의 8, 9배가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곳은 성수역 북측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그다지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공장이 상업지역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진행 중이고 재개발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남아있는 구간입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어쩌면 가장 고민이 되는 구간이 바로 여기예요. 이 구간에 대해서는 이따 투자 포인트 파트에서 더 자세히 다룰게요. 데이터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느낌 말고 숫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오피스 공실률이 현재 거의 0% 수준입니다. 상가 공실률도 약 2.5% 수준이에요. 이게 얼마나 낮은 수치냐면 서울 주요 상권 평균 공실률이 6에서 8%입니다. 그런데 성수는 그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공간이 생기기만 하면 바로 채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건물을 쓰고 싶다는 수요가 건물의 공급을 압도하고 있는 거죠. 임차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2년간 임대료가 약 4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가격이 올랐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건물을 쓰고 싶다는 수요가
건물의 공급을 압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임차인이 줄을 서고 있다는 얘기죠. 실거래가 기준으로 평당 매매가가 4억 원을 이미 찍었고요. 호가는 5억 원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이렇게 매매가가 정신없이 올라가고 있을까요? 이것은 성수동에 들어와 있는 기업이 어딘지를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무신사와 크래프톤은 성수동을 너무도 사랑합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패션, IT 기업이 성수에 대규모 사업을 짓고 있습니다. 무신사는 성수역을 무신사역으로 아예 이름을 바꿔버렸고요. 성수동 구석구석에 많은 자산을 매입하거나 사용 중입니다. 크래프톤 역시 무신사 못지않게 성수동에 많은 자산 매입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몰리면 어떻게 될까요? 직원들이 몰리고 주변 상권이 살아나고 임대 수요가 안정화됩니다. 성수는 이미 단순 상권이 아닙니다. 업무와 상업 지역이 복합된 그런 지역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그럼 지금 성수동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 포인트를 3가지 제가 직접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브랜드들이 팝업만 하고 빠졌어요. 단기 마케팅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팝업이 잘 되면 아예 눌러 앉습니다. 정규 매장으로 전환하는 케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성수가 단기 유행 상권이 아니라 고정 수요 상권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들어보세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해서 성수동 이마트점 부지가 지금 한참 개발 중입니다. 게임사인 크래프톤사에서 자산운용사와 함께 땅을 샀는데요. 이 지역이 개발이 완료가 되면은 더 많은 유동인구가 연무장길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요. 이게 다시 땅값이 올라갈 수도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투자를 성수동으로 보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성수는 아직 끝난 동네가 아닙니다. 성수역 북측과 한강변 일대, 노구역을 중심으로 재개발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구간은 지금 당장 임대 수익을 기대하는 구간은 아닙니다. 현재 수익이 아닌 미래 가치에 베팅하는 투자 구간입니다. 리스크는 있지만 성수에서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곳을 찾는다면 여기를 봐도 좋겠습니다. 성수동 투자의 좋은 점만 계속 얘기했거든요.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리스크가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연무장길 일부에서 팝업 공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뚝섬 소규모 상가는 공실률이 5.94%까지 올라왔어요. 물론 서울 평균으로 본다면 공실률이 높은 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성수동 일대를 봤을 때는 공실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권이 과열되면 이런 신호가 먼저 나옵니다. 지금 성수가 그 초입에 들어서고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거예요. 지금 성수동 투자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임대료가 2에서 3%밖에 안 된다는 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평당가가 그렇게 비싸고 총 거래 가액은 훨씬 높거든요. 수십억, 수백억을 하는데 이 건물들을 투자하는데 임대 수익은 2%에서 3%고요. 대출을 낄 수밖에 없거든요. 대출 이자는 현재 5에서 7%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료 2에서 3%, 대출금리 5에서 7%. 역마진이거든요. 대출을 끼고 사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습니다. 현재 성수동의 투자는 임대 수요를 보시면 절대 안 되고요. 매매 차익을 보고 기다리는 투자입니다. 버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규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거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성수 일부 구역은 이미 지정이 돼 있고요. 투자 자체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해당 필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지금 성수동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성수동 투자는 지금 들어가면 안 될 곳
지금 들어가도 될 수 있는 곳을 구분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연무장길 핵심 구간, 이곳은 이미 프라임입니다. 들어가기엔 좀 늦은 것 같아요. 단 연무장길을 꼭 보셔야겠다면 남측 부분을 주목하세요. 아직 덜 오른 자리가 좀 있습니다. 서울숲 인근 안정적입니다. 대신 가격도 비쌉니다. 성수역 북측, 이곳이 기회가 있습니다. 대신 리스크도 있습니다. 영상 잘 보셨는지요? 지금처럼 데이터 기반의 상권 분석을 계속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은 알고 봐야 한다. 알고 보고 김 대표입니다.